전설야담. 표랑간 사라진 조카. 정씨성을 가진 부자가 서울에서 딸 셋과 조카 한 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글을 공부한 선비인 정씨는 기계가 있고 재주도 남달랐으며 대수롭지 않은 예보배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지만 나이 50이 지나서 아내를 잃은 뒤에는 자주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내겐 세 딸이 있고 부모 여인 친조카가 곁에 있으나 대이을 아들은 없구나. 정씨는 혼자 자식을 키우려니 벅찰 것 같아 새 장가를 들고 싶었으나 또 새 신랑이 되면 남의 비웃음을 살게 뻔하고 천첩을 두자니 자칫 집안이 시끄러워질까 염려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 날 망설인 끝에 정씨는 딸들이 모두 시집가더라도 착하고 성실한 조카를 잘 키워 자신의 대를 잇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카 인이 성장하면 우리 집안을 맡기는 게 좋겠어. 그런데 세 딸은 그런 아버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따로 모여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했습니다. 큰 딸이 말했습니다. 사촌 오빠 입만 없으면 이 집의 많은 재산은 우리 것이잖아. 동생들도 맞장구치며 선수를 쓰자고 합의하고는 그날부터 번갈아가며 아버지 앞에서 인을 헐뜯었습니다. 정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세 딸이 계속 비난하자 점차 마음이 변해 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눈치챈 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요인 나를 삼촌께서 지금까지 잘 보살펴 주셨는데 요즘은 대하시는 게 다르니 이는 분명 사촌 누이의 이간질 때문일 거야. 인은 이러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쳤습니다. 조카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지자 정씨는 그 연유를 캐묻지 않았으며 이제 자기 재산을 내맡길 사람은 세 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정씨는 딸들을 불러 그 뜻을 밝히며 의향을 물었습니다. 내가 재산을 고루 나눠준 뒤 너희들 집에 살면서 여생을 보내도 되겠느냐. 딸들은 바라던 바라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되지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정씨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가산을 정확히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먼저 맏딸에게 홀몸을 의탁했습니다. 정씨는 일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지냈으나 몇 달 지난 어느 날 맏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딱한 사정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맏딸은 시부모와 시누이 눈치가 보여 난처하니 잠깐 동생 집으로 가시면 어떻겠냐고 하소연했습니다. 맏딸의 의중을 짐작한 정씨는 알았다고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그러하니 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정씨는 이튿날 큰딸의 집을 나와 차례로 두 딸의 집을 방문했지만 그들로부터도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눈칫밥을 얻어먹다가 결국 머물 것 없이 떠드는 기막힌 신세가 됐고 의복은 남루해졌으며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핏줄인 내 딸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다니. 분노가 끌어오르자 정씨는 치욕스럽게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몰래 독약으로 쓰는 비상을 구해서 창의문 밖으로 나가 산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나무꾼 차림의 젊은이가 정씨를 보더니 반가운 표정으로 우복절했습니다. 그는 바로 말없이 달아난 조카 인이었기에 정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조카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삼촌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알지만 누이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나간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얼마 전 재상댁 천안 계집에게 장가들었노라 밝혔습니다. 뗄나무 파는 걸 생업으로 삼고 있으나 아내가 착해서 비록 몸은 고단해도 마음만은 편합니다. 정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탄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후 나 또한 고생이 말이 아니었단다. 정씨가 죽을 결심으로 나선 길이라고 말하자
조카이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그리고는 행랑채에서라도 함께 살자면서 숙부의 손을 잡아 이끌고 갔습니다. 이는 아내에게 절을 올리게 한 뒤 양해를 구했고 인부부는 정성으로 숙부를 모셨습니다. 여러 해 지나도 실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정씨는 지난날 핏줄에 연연하느라 어두웠던 자신의 안목을 후회했습니다. 정씨는 그곳에 거처하며 어느덧 주인 재상과 교분이 생겼고 재상댁 일을 도맡은 집사 노릇을 했습니다. 얼마 후 재상이 평안감사로 나가게 되자 정씨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씨가 충심으로 일하자 재상은 종종 선물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따금 진귀한 물건도 있었는데 정씨는 그걸 모아서 조카 인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하나도 쓰지 않고 장부에 꼼꼼히 적어가면서 잘 보관했고 숙부가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무렵 세 딸도 아버지가 평양 감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신을 보내 저마다 토산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씨는 비웃으며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씨가 서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소식은 어찌 알았는지 세 딸은 맛난 음식과 좋은 술을 준비해 교회로 나가서 정씨를 맞이했습니다. 조카 인도 숙부를 맞이하고자 막걸리와 달걀 안주를 마련해 짧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패랭이를 쓰고 나왔다가 누이들과 맞닥뜨렸습니다. 맏딸이 당황해하는 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런 꼴로 나타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세 딸은 사천인에게 이 자리를 피해주는 게 자신들의 수치심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어서 숨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윽고 정씨 일행이 도착하자 세 딸은 10년 만에 뵙는 아버지에게 좋은 술과 안주를 바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딸들은 여독을 풀라면서 술을 따르고 안주를 권했으나 정씨는 체했다고 핑계대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때 조카인이 다가와서 인사를 드리자 정씨가 보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냐? 막걸리와 삶은 달걀뿐입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마셔보자꾸나. 정씨는 막걸리를 마시고 삶은 달걀을 안주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들은 속상해하며 어째서 좋은 술을 마다하고 막걸리를 드시냐고 여쭙습니다. 그에 대해 정씨는 마침 갈증이 나던 차에 막걸리가 구미에 당겨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정씨는 곧바로 하인을 시켜 세 딸에게 고리짝짐 하나씩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구한 선물을 이 안에 가득 넣어두었으니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쓰거라. 세 딸은 크게 기뻐하며 냉큼받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서 선물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고리짝에 담긴 것은 쭉정이와 겹뿐이었고 그 위에 책자 한 권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정씨가 자식을 키우느라 애쓴 일들이 적혀 있었고 그 끝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정령 돼지이니 모름지기 쭉정이와 혀를 먹는 게 마땅하도다. 딸들은 뒤늦게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세력이 있을 때만 따르는 염량세태에 더욱 분노하여 끝내 세 딸을 만나주지 않고 오로지 조카하고만 살면서 조카 며느리를 양민이 되게끔 힘써줬으며 다시 가산을 일으키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 딸은 기회주의적 태도의 씁쓸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